범죄의 끝판왕이 다크웹인 것이고,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이 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혹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도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동 포르노라든가 불법 무기, 마약이라든가 총기 혹은 인신매매까지 혹은 청부살인, 나는 추적이 안 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되는 거죠. 유심과 신분증 정보까지 있으면 나를 복제하는 범죄가 가능해지나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조금 심각한 케이스가 무엇이었냐면,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대출 통장이 뚫리고서는 대출 금액이 5천만 원 막 1억인가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링크도 클릭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예시입니다. 이거는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에 사용하고 있던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다른 사이트에서도 쓰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유출이 되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이걸 다른 데에서도 써본다고 했잖아요.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 봤는데 2차 인증이 없었어요. 해커가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하필 그분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었는데, 안드로이드에서 기본 기능이 사진을 자동으로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백업하는 기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이 네이버 클라우드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해커가 클라우드에 들어갔더니 신분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증 정보를 이용해서, 요새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비대면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신분증 하나로 그것까지 가능하죠. 그 외에 이제 필요한 개인정보들은 당연히 그 네이버 클라우드 안에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그 신분증 정보가 유출돼서 그걸로 대출 통장 개설이 되고 금전적인 피해를 결과적으로는 보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잡기가 쉽지 않죠. 해킹은 정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정말 안타까운 사례예요. 해킹을 당하고 나서 정말 저의 피 같은 돈이에요. 이거 다시 찾고 싶어요. 근데 저는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거에 집착을 하면 오히려 더 다른 해킹에 당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기에 당할 수 있어요. 정말 악질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런 금전적인 손실이 있어서 이 해커를 다시 찾아내서 이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해커라는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 해커가 자기한테 돈을 주면은 해킹을 해주겠다. 그래서 뭐 얼마를 주면은 자기가 해킹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에도 쉽게 당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해커를 해킹할 수 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기라든가, 혹은 내가 뭐 다시 범죄자가 와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돈을 줄게, 좀만 돈 더 줘봐, 뭐 이렇게 더 당할 수 있다거나, 그래서 저는 해킹 피해를 당했으면 그건 사실 포기하는 게 훨씬 더 2차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크웹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서비스들이 있긴 해요. 구글에서도 하고 있고, 이 다크웹 모니터링 서비스라고 해서 내 개인정보가 지금 다크웹에 지금 떠들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것만으로도 좀 충분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뭐 다크웹에 직접 들어가면서 찾아보겠다, 이건 조금 쉽지 않겠죠? 네. 앞으로 SK텔레콤과 같은 해킹 사건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저는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해온 시기인 거잖아요. 근데 보안은 사실 돈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돈을 써도 개발이나 뭐 마케팅이든 여기에는 실적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보안에 내가 1억을 썼다고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보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022년에 1억을 썼어요. 그럼 2023년에 2억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1억 했는데도 괜찮은데 오히려 좀 더 줄일 수도 있나? 근데 이게 당연한 생각인 거죠. 돈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보안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잘 모르니까 실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어떤 분이 일하면서 최대 실적이 뭡니까? 이렇게 말해도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제 최대 실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뭘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보안 의식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마 더 이런 사건들이 더 커질 것 같고, 이게 진짜로 해킹을 당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이제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경영자들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돈을 쓸 수 있을 겁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당연한 거겠죠. 돈을 안 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좀 그게 부족했다 보고 그런 상태이니까 아마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료 공유 와이파이로도 해킹이 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이 말이 굉장히 하기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게 위험하다고 하면 이게 100%라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합니다라고 하면 이게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와이파이를 쓰면 안 된다. 와이파이를 쓰면 털린다. 이렇게 그냥 극과 극으로 가버리시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는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공용 와이파이는 와이파이를 쓴다라는 거는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와이파이가 만든 자체 네트워크에 일단 저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공용이고 카페고 이러다 보면은 누구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해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커와 같은 네트워크망에 있다라는 거는 위험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해커가 직접 그 같은 네트워크망에 있다면 데이터를 보낼 수 있거든요. 직접.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위험한 건 맞다. 혹은 그 네트워크에서 만약에 인터넷을 할 때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이디랑 비밀번호 뭐 이런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험한 건 맞죠. 하지만 그게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했을 때만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기를 쓰고 있는데 그 기기에 업데이트를 잘 안 해놨어요. 근데 그 기기에서 예전에 발생한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하고 냅두고 있었던 거죠. 그럼 해커는 거기서 바로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에서 한번 아이폰 버전 18.4 아래인 사람,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금 영상 끊고 확인해 보시면 18.4가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3월에 업데이트가 나왔어요. 보안 패치라고 긴급입니다. 빨리 패치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발견됐던 취약점이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사실 무엇 때문에 패치가 됐는지. 근데 어마무시한 취약점이었습니다. 제로 클릭 RC라고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을 켜고만 있어도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거고, 혹은 이제 저희가 카페에서 인터넷을 쓰잖아요.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주소창에 보면 맨 앞에 HTTP가 있고 HTTPS가 있거든요. 근데 HTTPS는 S가 시큐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안전한 거고요. 해커가 열람해도 열람할 수가 없지만 HTTP 통신은 진짜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카페에서 와이파이를 쓸 거다 그러면 인터넷 주소창을 먼저 잘 보셔야 돼요. 카페나 이런 공용 와이파이에서는 HTTP 통신을 가급적이면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HTTP인 곳을 써야 된다. 그럼 뭐 개인적으로 VPN을 쓰던가 뭐 이런 조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로그인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그 같은 네트워크망에 있는 해커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중 보안이 더 취약한 건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 아이폰은 애플 거고 안드로이드는 구글 거예요. 근데 이제 애플과 구글 사실 둘 다 빅테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안전하지 않게 운영하진 않겠죠. 그 말은 둘 다 각자 나름 보안에 열심히 최선인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거나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긴 좀 힘든데, 그럼 이 둘의 스타일이 좀 어떻게 다르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정책, 그러니까 문을 다 열어두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이드에서 실행하고 있는 운영체제의 소스코드를 원한다면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해커들도 쉽게 열람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취약점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취약점으로 해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해커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말은 보안 전문가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전문가들이 취약점을 찾아서 빨리 이거 패치해야 돼요 하면서 취약점들을 계속 막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폰, 애플 같은 정책은, 애플은 비공개 폐쇄 정책을 많이 펼쳐요. 소스 코드도 공개를 안 하고 그리고 개발자도 이 아이폰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악성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악성 코드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악성 앱을 만드는 것 자체가. 왜냐면 애플에서 인증한, 애플에서 서명을 한 앱만 실행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아이폰 자체를. 그렇다 보니까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뿌리
뿌리기도 쉽지 않고. 근데 해커가 뿌리기 쉽지 않잖아요. 똑같이 이건 다 평등합니다. 개발자도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폰에는 백신이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백신 앱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백신 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백신이 없는 이유가 그 정책 차이입니다. 백신을 우리가 좋은 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운영체제 입장에서 보면 백신이나 악성 코드랑 똑같아요. 원래 기능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 편이니까 백신이라고 보지만 해커 입장에서는 백신이 악성 코드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악성 코드가 돌아가려면 혹은 백신이 돌아가려면 백신도 똑같이 이 핸드폰에서 어떤 앱이 실행 중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악성 코드가 있는지 막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는 악성 코드도 사실 똑같아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거 있나 확인하는 거랑, 그러니까 이제 그 권한을 애플은 아예 그냥 허락하지 않겠다. 그냥 우리 믿어.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취약점이 잘 나오지 않아요. 대신 만약에 해커가 취약점을 찾았다. 그러면 다른 정보 전문가들도 취약점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커가 만약에 취약점을 찾았으면 혼자만 계속 악용하고 있을, 그러니까 이게 패치가 수정될 가능성이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건데 각자의 이제 보안 관점이 다른 겁니다. 문자 카카오톡으로 오는 피싱의 대화만 해도 해킹을 당할 수 있나요? 보안에서는 사실 100%라는 말을 쉽게 잘 못해요. 왜냐면 아주 낮은 가능성 1%의 해킹 공격을 대응하기 위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면 무조건 막을 수 있다, 이거 하면은 해킹 전혀 없을 거다라는 말을 전혀 못 하거든요. 그런 말과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저 방금 어떤 문자 받았는데 링크를 클릭했어요, 해킹 당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링크를 클릭만 해도 해킹을 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없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나 혹은 브라우저에 취약점이 존재해서 링크만 클릭해도 해킹이 일어날 수 있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해커만 알고 있는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럼 가능성이 낮은데 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제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링크 클릭하는 거에 대해서 뭐 경각심 없이 그냥 클릭을 하면 클릭하는 것만으로 해킹당하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 클릭한 이후에 그냥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클릭했는데 로그인 화면이 떴다. 거의 그 파블로스의 개처럼 아이디랑 비밀번호 일단 입력하고 봐.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로그인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피해 입으신 분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링크 클릭했는데 아이디랑 비밀번호 쓰고 아차 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그냥 로그인 페이지만 보면은 진짜 이제 조금 경각심이 없으면 그냥 로그인 하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링크를 클릭했는데 앱이 다운로드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해서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위험한 거죠. 핸드폰 해킹과 관련된 범죄 사례가 있나요? 그런 범죄 사례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요. 최근에 나온 영화 폰을 떨어뜨릴 뿐인데인가? 뭐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예전의 영화 같은 경우는 뭐 띠리릭 해킹 끝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거기에서는 실제로 그럴 수 있을 만한 시나리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핸드폰을 수리점에 맡겨요. 근데 수리점에 맡기는데 거기에 비밀번호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준다는 거 혹은 패턴 정보를 준다는 건 이 핸드폰 이용자랑 똑같은 권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핸드폰에다가 내가 어떤 앱을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핸드폰 운영체제를 뭐 개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시나리오는 맞죠. 제가 해킹 피해 사례를 많이 받고 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연락을 주세요. 근데 제가 그 피해를 상담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일단 시간적인 여유도 있긴 하지만 피해 상담을 받았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해킹이라는 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알게 되는 계기가 해킹을 당하고 나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해킹 당하기 전에 저를 알아서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당하고 나서 오시면은 해킹은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털린 건 털린 거고 그 다음 안 털리게 대응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털린 거를 회수는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커가 그 사람의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가져갔어요. 민감한 사진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해커 컴퓨터에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그걸 삭제했다. 얘가 백업을 안 했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유출을 막는 게 전부인 거지. 근데 보통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복구를 하길 원하더라고요. 뭐 계정을 다시 찾거나 아니면은 뭐 사진을 없애거나 아니면 내가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되돌려 오거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금전적인 손실을 당했는데 저 사이트를 해킹해서 이 돈을 찾아와 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조금 오해인 게 이 사이트에 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이트에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이건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진짜 돈은 계좌에 들어가 있겠죠. 혹은 뭐 비트코인 지갑에 들어 있겠고, 근데 그 지갑이 그 서버에 있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피해 당했다라고 요청이 와도 제가 상담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저한테 그래도 기대하는 게 있어서 상담을 하셨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게 해드릴 게 없습니다. 네. 유심 해킹 탈취를 막기 위해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일단 유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통신사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유심 정보는 통신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건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 물리적인 관리. 만약에 해커가 핸드폰을 물리적으로 탈취했어요. 그럼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혹은 탈취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유심을 뺐어요. 그리고 그걸 리더기에 넣어서 복사를 해가면 사실 그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의 물리적인 관리랑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유심 핀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유심 핀 번호가 있다고? 나도 해야지 하고 걸었다가 그걸 잘못 설정하셔가지고 유심 핀 번호가 뭐냐면 유심을 넣고 개통, 그러니까 통신망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부팅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면은 핸드폰이 껐다 켜지잖아요. 그때 이 심을 읽을 때 이 심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설정하다가 비밀번호 까먹었다. 그러면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문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핀 번호를 걸면 어떤 걸 막을 수 있냐? 지금 이 SKT 유심 이걸 막을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유심 핀 번호를 걸면 보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해커가 핸드폰을 몰래 유심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리더기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려고 해요.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복사를 하려고 리더기로 이 심 정보를 읽으려고 하는 순간 읽을 때는 비밀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지, 지금 SKT 사건하고는 사실 좀 무관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통신사에서 해야 되는 거죠.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해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뭘 조심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루틴이 있어요. 그 답변을 하면 또 뻔한 이야기 하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진짜 스페셜한 꿀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은 이 프로그램 쓰면, 이 백신을 쓰면은 무조건 난 해킹 안 당해,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겠지만 그런 게 있었으면 해킹이라는 게 없었겠죠, 이미. 그래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진짜 기본적인 겁니다. 첫 번째, 2차 인증. 두 번째, 링크 클릭 조심하는 거. 링크를 클릭했을 때 로그인 페이지가 뜬다. 로그인을 할 때는 한번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파일을 아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다운로드 받고 실행시키는 거, 사실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불법 프로그램을 찾을 때 많이 일어나거든요. 유료 버전 쓰기 싫어서 이제 무료 버전 찾다 보면 해킹을 거의 99% 당합니다. 그래서 조금 무료 버전 탐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정말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업데이트 중에서도 이제 서비스 하는 입장에서 보안 업데이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내는 업데이트가 있어요. 이 보안 업데이트는 보안적인 결함이 발생했고 이 보안적인 결함을 없애는 패치이기 때문에 다른 업데이트는 놓쳐도 그래도 상관없지만 보안 업데이트는 꼭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보안 업데이트를 안 했으면 그 과실이 제 잘못인데, 했으면 해킹 피해의 책임이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는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하는 것, 그것만 지켜도 사실 해킹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